만약에 차량 한 대를 팔았을 때 남는 수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걸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팔면 당연히 고객은 싸게 사는 구조겠죠. 당연히. 근데 수당 하나 안 남기고 팔아도 결국엔 내가 아닌 다른 영업사원한테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.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고객이 딱 구매한 그 조건만 보면 알잖아요. 영업사원이 얼마를 남겼는지. 한편으로는 뭔지 모를 배신감도 들죠. 중요한 건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건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확실히 어떤 게 있냐면 영업사원이 확신을 갖고 있는 상품은 잘 팔아요. 근데 확신은 없지만 팔아야 되니까 팔려고 하는 상품은 못 팔아요. 하지만 예외가 있죠. 오늘 제가 말하려는 부분은 이 예외에 있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. 확신이 있어도 못 파는 영업사원분들이 있다는 거예요. 마진 하나도 안 남기고 팔면 고객은 당연히 다른 데 가서 사는 것보다 나한테 사는 게 확실히 싸게 살 거 아니에요.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? 확신이 가득하잖아요. 근데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건 가격이 아니라 영업사원의 비중입니다. 특히나 단순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물이나 휴지나 치약이나 샴푸 그런 것들, 그런 생필품은 솔직히 누가 파는지 중요한가요? 편의점에 가든 뭐 할인마트에 가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용량과 기능 대비 가격으로 구매를 결정하잖아요. 즉 가성비로 가죠. 제 사무실에도 A4 용지를 매달 업체에다 주문을 넣거든요. 근데 그게 뭐 한 박스 두 박스가 아니고 대량으로 주문을 넣다 보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누가 파는지 어떤 업체에서 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. 단가를 얼마에 맞춰주는지에 따라서 업체를 더 싼 곳으로 바꾸기도 하고요. 몇 번 바꿨습니다. 하지만 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뭐 자문 상담, 컨설팅 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아니라 누가 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즉 얼마나 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보다 신뢰를 더 먼저 본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 인테리어를 할 건데 견적을 딱 받았어요. A, B, C 세 군데 받았는데 무조건 가장 싼 곳에서 그냥 하진 않잖아요. 너무 싸도 의심하죠. 그 업체에 대한 신뢰도나 뭐 거기서 해왔던 그런 뭐 작업물들,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그리고 리뷰를 보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실력 있는 곳에서 잘하는 곳에서 하죠. 꼭 인테리어뿐만이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? 만약에 뭐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몇 군데 견적을 요청했을 때 가장 싼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승소율이 높은지, 얼마나 리뷰가 좋고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해주는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. 실력 있는 곳에서, 검증된 곳에서 하죠. 그런 것처럼 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 쪽으로 갈수록 가격은 크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.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을 선택한 여러분들 또한 그 업을 선택하기 전에 그 업계의 소비자였을걸요? 뭐 보험 영업이라고 한다면 보험 영업을 하기 전에도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이 돼 있던 나조차도 소비자였고, 자동차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자동차 영업을 하기 전에 차를 구매해 본 소비자 입장이었을 거고,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. 왜 제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냐면요, 내가 소비자였을 때 불편했거나 또는 느꼈던 그런 갈증 요소들이 있죠. 그런 부분들이 뭐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부분들을 캐치해서 상품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경험담을 같이 풀어주면 고객이 봤을 때 이 상담의 깊은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할지언정 이 사람 믿고 그냥 하면 되겠다, 이 사람 신뢰가 간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영업은 너무 쉬워져요. 클로징 나온다는 거죠. 보험으로 치면 내가 영업을 하기 전에 소비자로서 보험을 가지고 있었을 때 뭐 그런 고충들이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비 청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늦게 나와, 또는 청구를 했는데 뭐 이거는 안 되는 항목이어서 지급이 안 된대, 또는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, 또는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불친절해,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너무 달라, 그런 고충이 저는 있었거든요.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객과 상담 미팅을 할 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. 고객님, 보험회사는 자선단체일까요? 이익단체일까요? 그렇죠. 이익단체죠.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. 보험사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, 고객이 매달 보험사에 내는 걸 보험료라고 하고요, 반대로 고객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가고 청구했을 때 고객한테 지급해줘야 되는 걸 보험금이라고 얘기해요. 보험사의 수익 구조는 이 보험료보다 보험금이
더 적어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. 쉽게 말해서 보험료는 고객들한테 많이 받아먹고 보험금은 최대한 적게 주면 수익이 난다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, 그 다음에 옆에서 보험사랑 싸워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일반적인 그런 보험 설계사들은 교육을 어디서 받을까요? 그쵸, 보험회사에서 받겠죠. 그리고 진짜 이거는 소비자들은 많이 모르시는 건데 나중에 고객이 아파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 어떤 설계사가 모집한 고객들이 많이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손해율을 많이 끼친 설계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코드 정지가 돼요. 한 일주일, 최대 한 달까지도 정지가 돼요. 그래서 보험회사 편이 아닌 반대편에서 싸워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상품 설명 1도 안 했죠? 나를 PR하면서 고객의 그런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. 영업을 잘하려면요, 영업의 대상을 고객한테 옮기는 게 핵심이거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뭐 상품, 컨셉 그런 거 다 까먹습니다. 여러분들조차도 지금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실 텐데 휴대폰 살 때 어떤 조건으로 샀는지 기억 못 하실걸요? 그 당시에는 분명히 설명을 잘 들으셨을 텐데 상품은 까먹더라도 이 관계가 짙은 그런 사람은 잘 안 까먹거든요. 영업의 대상을 옮긴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엄마한테 하듯이 고객 어머님들한테 하면 되고 내가 친구한테 하듯이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고객들한테 그냥 하면 되는 거고, 물론 예의나 격은 갖춰야겠죠. 내 주변에 형이나 누나한테 하듯이 나보다 나이 또래가 조금 높은 고객들한테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90도 인사하면서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. 오늘 하루 좀 어떠셨나요? 라고 얘기하진 않죠. 고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뭔가 한다거나 고객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고요. 엄마한테 하듯이 고객 어머님들한테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엄마랑 뭐 때에 따라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뭐 내 고민을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증을 내거나 싸울 때도 있고 그것처럼 고객 어머님들한테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예전에 영업했을 때 고객 어머님들 만나면요, 밥도 정말 같이 많이 먹었고 고객의 고민도 진심으로 경청해서 들어주고 반대로 제 고민도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. 이런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고객은 계약 이후에는 굳이 나를 만날 명분이 없거든요. 뭐 보험으로 치면 나중에 고객이 보험금 청구할 때가 됐거나 또는 궁금한 게 생겼을 때만 영업사원인 나를 만날 만한 명분이나 또는 연락할 만한 명분이 생기겠죠. 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업 직군도 마찬가지고요. 해당 분야에서의 단어를 지우고도 할 얘기들이 많아야 되고 만날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럼 소개 영업으로 뻗어나가면서 정말 이 영업이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면 나중에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얻는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보람있고 뿌듯하게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.